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SEC와의 판매 항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와중에 어제 새벽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갖고 왔습니다. 자, 하락 압력을 받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도 이벤트가 있지만 테더 조사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린 부분이 가장 큰 타격점을 크게 갖고 왔습니다. 테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입니다. 근데 요 아이들이 재무부, 법무부 쪽에 조사를 받고 있다. 자, 그 내용이 시장에 큰 타격점을 줬죠. 근데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 부분이 테더가 불법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 관련해서 수년간 조사를 받아왔다. 우린 이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하방 압박을 크게 가져오니까 많은 분들 또 한번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수년간 계속적인 이벤트가 나왔던 부분이었다는 거. 이전에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물량이 언제쯤 매도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 시장은 출렁출렁거리지만 이제 시장은 완벽한 내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코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SEC 건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데 이번에 리플이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은 기간 판매 또한 마찬가지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항소를 했습니다. 자, 서로 간의 항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누가 이길까? SEC가 과연 이번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10% 미만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리플과 SEC는 이미 최종 판결까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징금만 부과하면 됐었는데 다시 SEC가 항소를 하다 보니까 리플 또한 교차 항소를 진행했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출렁출렁거림을 더욱더 만들어내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에서 과연 SEC가 지속적인 항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뀐다면 SEC 위원장 또한 당연히 휘청휘청 걸릴 수밖에 없고 2025년도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코인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내려왔지만 어디에서 다시 700원 라인대도 멈췄고 이 라인대를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700원대를 다시 한번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을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리플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분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정말 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SEC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외적인 이벤트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SEC 건도 확인을 해드릴 거지만 이 부분은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부분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플코인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리플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한 난 리플코인을 관심 있어 봤는데 언제가 저점 매수 구간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리플코인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차트 설명부터 한번 해드릴 건데, 이렇게 박스권 라인을 길게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했죠. 지난 두 번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모두가 다 하락 압력을 갖고 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SEC 항소했다. 그리고 이번에 뭡니까? 테더의 조사, 대외적인 이벤트,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하며 또 한 번 하락 압력을 갖고 왔다. 이것 또한 니플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코인 시장의 하락 압력을 같이 가져왔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왜 이런 하방 압력을 가져오면서도 왜 우리는 니플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니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니플 현물 ETF의 출시는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ETF는 뭡니까? ETF는 펀드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다가도 떨어지는 것도 브레이크를 확실히 잡고 다시 끌어올렸지 않냐? 근데 니플은 아직까지도 못 올라왔다. 어떻게 니플이 비트코인과 비교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은 뭐가 있습니까? ETF가 있어요. ETF는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브레이크라인을 잡았다라는 것은 고래들이 그들의 매입 단가라는 것은 그들이 산 단가입니다. 그 단가를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받치고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니플의 ETF가 나온다는 것도 이러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 어떠한 부분 확실한 저점을 잡고 안정적인 투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바로 니플의 ETF가 출시되는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부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게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비트코인과 니플코인 많이 비교를 하시면서 비트는 1억을 돌파했는데 너희는 바닥이지 않냐?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면 어떤 분 뉴스입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을 비트코인 가격의 최저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떤 말이냐면 ETF가 나오기 전에 가장 저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왜? 월가라는 세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ETF라는 것은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고래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많이 올라간 단가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그들의 수익 구간 또한 커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매집과 매수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틀린 부분입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확실하게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그렇게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은 고래가 확실히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니플 같은 경우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이게 10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커스터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니플이라고 했습니다. 자, 커스터디는 뭐죠? 수탁 업체가 되는 겁니다. 수탁 업체가 된다는 것은 은행처럼 보유하고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은행처럼 이자를 줄 수 있겠죠? 은행처럼 대출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죠?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가 되는 것을 바로 니플이라고 한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1 비율로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달러에 유입되는 부분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니플이기 때문에 과연 SEC가 니플을 이겨서 항소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의문점이 들지만 이렇게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플 코인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당연히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월 13일 리플날 고래 등장과 보안 강화로 인해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라고 했습니다. SEC가 항소를 한다라는 거 물론 하락 압력을 주는 한 가지의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옵션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SEC는 미국의 일개 기관이에요. 근데 CFTC라는 미국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 또한 코인 시장의 가치 컨트롤하고 있죠. 근데 SEC는 뭐라고 합니까? 코인 시장의 80%는 증권이다. 근데 CFTC는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미국 법원에서는 이미 리플의 손을 들어줬었고 항소에서 SEC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고래들의 움직임을 확실히 만들어내고 있죠. 자, 제가 9월 16일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리플의 고래는 업비트에서 미지의 지갑으로 2천만 개의 리플이 이동되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됐다. 이것은 매집을 말합니다. 매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물량을 뺐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말 그대로 리플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의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우린 지금이 최저가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거래소의 리플이 7개월 내 최저치의 장고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시장에선 리플을 매도할 생각이 없는 고래들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대부분의 개인들 물량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리플이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을 계속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 이거는 고래가 털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대규모 매도입니다. 대량 매도의 같은 경우는 블록 딜이라고 하죠. 자, 블록 딜은 뭡니까? 말 그대로 딜을 했다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 디스플레이된 가격으로 물량을 넘길 테니까 대량 물량을 받아가라 라는 거거든요. 매도자는 틀림없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되는 게 바로 대량 매매, 대규모 매매입니다. 이 블록들이 나온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단가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고래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손바뀜, 이 MM 세력, 마켓 메이커들의 손바뀜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거.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량으로 매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코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다시 700원을 또 확인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재차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고래들은 이 단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합니까? 매수와 매도의 타점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부분인 거고 이 라인을 통해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확실한 비중을 관리하면서 움직임을 더욱더 체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단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만들어 봤으니까 그러면 SEC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SEC 위원장 규제 집행위원회 해당되는 암호화폐 규제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10월 2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SEC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언제까지? 이 위원장이 있을 때까지겠죠. 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24년도 11월 5일 날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날 바로 결정지는 건 아니죠. 12월 달까지 선거는 이어질 겁니다. 근데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에서 또 하나 해리스도 지금 트럼프도 가상자산의 친가산 정책을 펼쳐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권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일개 기관이 규제 집행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부분이
그렇게 힘을 실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단기 잠깐의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힘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SEC 위원장 이 부분이 이제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난 9월 달부터 계속 이어졌거든요. 자,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SEC 위원장은 내년 사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해리스가 되더라도 해당되는 SEC 위원장은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까? SEC가 엄청나게 코인 시장을 압박했는 부분이 뒤로 하고 정권이 교체가 되는 그 부분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SEC 또한 당연히 그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난 10월 3일 날짜로 SEC 집행국장이었던 거버 그레왈이 사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100개에 넘는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는 떠났다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SEC의 힘은 많이 약해졌다.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이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SEC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또한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끝으로 보시면 말씀드렸던 CFTC는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이 아이들과 SEC의 위원회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는 건 SEC는 증권위원회거든요. 증권위원회가 더 이상 가상자산을 컨트롤할 수 없겠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CFTC 위원장, 너희가 그러면 가상자산의 상험을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너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우리는 지정해서 상원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인즉슨 SEC의 힘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고 CFTC가 힘이 더 실을 수밖에 없는데 둘 다의 힘을 미국은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힘은 많이 약해시키고 CFTC의 힘을 늘어나게 하면서 코인 시장의 친정책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또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 당연하겠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당연히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해리스 또한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EC 같은 경우는 당연히 힘이 약해진다. 약해지는 와중에 있다면 당연히 리플 코인의 움직임 또한 더욱더 큰 상승력을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리플 같은 경우는 SEC 때문에 엄청나게 압박감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 한번 먼저 보시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에 이 1,000원대 라인을 계속적으로 못 뚫고 움직였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1,000원대 라인만 터치하면 내려가고 터치하면 내려가고 터치하면 내려가고 이렇게나 많이 내려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SEC와 리플 누가 이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서는 이미 결정해줬죠. 자, 리플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죄송합니다. 개인한테 판매한 증권성 여부가 없고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번에 서로 교차 항소를 진행하면서 리플은 우리가 기관한테 판매한 것도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SEC는 뚜렷한 항소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SEC는 점차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 항소에서부터 아예 기각되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아예 없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1,000원을 뚫었겠죠. 1,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상승의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 SEC권이라는 강력한 악재도 해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처음에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이번에 SEC권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체크해 보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리플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를 분류해서 진행했거든요. 어떠한 업데이트인지를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는 리플입니다. 자,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기관용으로 설계했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무역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누가 이용합니까?
기관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관용으로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에 중점을 하고 있다. 물론 IPO는 지금 SEC 위원장이 있는 동안 안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ETF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CBDC, 이 디지털 화폐는 계속적인 많은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유,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바탕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왜 분류해서 업데이트를 대규모로 진행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많은 기관들이 이미 니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이 커스터디 사업 뭐라고 했습니까? 10조 달러 규모의 시장 규모를 자랑합니다. 10조 달러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시장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은행과 같은 토탈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바로 니플이라는 거. 그러한 분들을 먼저 봤을 때 니플 코인의 강력한 모멘텀은 당연히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발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에 선점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시면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러와 1대1 비율로 움직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번 니플 CEO가 일본에 갔을 때 엔화를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CBDC는 누가 중추적 역할을 합니까? 니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CBDC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당연히 해당되는 국가에서는 가장 크게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에선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이 더욱더 높죠. 왜냐하면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전혀 하락 압력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아예 없애고 나서 움직이겠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낸다. 정리해보면 현재 리플 코인은 법원에서 판결로 인해서 확실한 반전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의 계획까지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을 드렸고 CBDC도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는 가장 강력한 코인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의 융합되는 단계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이 이 부분을 개발해낸다.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IPO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 같은 경우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SEC가 승인을 해줘야 가능하겠죠. 근데 SEC랑 리플이 사이가 안 좋은데 승인해 줄 것이냐? 이게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따라서 많은 운영사들은 이미 SEC한테 리플 ETF를 신청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재차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 말 그대로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빠지게 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라는 거. 이 박스권 라인을 크게 돌파했을 때 확실한 슈팅 구간 더욱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리플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 건도 말씀을 드렸고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리플 코인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매입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관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고요.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